서울의 한 작은 골목, 오래된 아파트 단지 사이로 햇살이 겨우 스며드는 좁은 골목길이 있었다. 골목마다 빨래가 늘어져 있고 작은 포장마차에서 음식 냄새가 진동하는 이곳은 소음과 활기로 가득했다. 그러나 지은에게 이 공간은 모든 세상의 끝이자 동시에 시작이었다. 그녀와 10살 딸 민서의 삶은 좁은 원룸 안에 압축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와 사랑이 있었다. 지은은 병 때문에 종종 기운이 빠졌지만 언제나 민서를 위해 웃음을 잃지 않았다. 작은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밥을 차리고 쓰다 남은 옷감을 바느질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모든 것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좁은 공간이라도 정성이 깃들면 온전한 집이 될 수 있었다. 민서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작은 책상에 앉아 숙제를 했지만 눈은 늘 창밖을 향했다. 엄마, 오늘도 피곤하죠? 물 좀 드세요. 민서가 따뜻한 물컵을 내밀며 말했다.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걱정 마, 민서야.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민서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최근 엄마의 기침이 점점 잦아지고 밤마다 잠에서 깰 정도로 심해졌다. 지은은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몸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지은은 낮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는 근처 음식점에서 설거지를 했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배겼고 허리는 점점 굽어갔지만 민서를 위해서라면 모든 고통도 감내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민서는 학교에 가기 전 엄마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평소보다 창백한 피부와 깊게 팬 눈 밑 다크서클이 민서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엄마, 오늘은 집에서 쉬세요. 제가 조금만 참을게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은은 아이의 눈빛을 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머리를 저었다. 아니야, 민서야. 엄마는 괜찮아.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 하지만 그날 밤, 지은은 숨이 막히는 듯한 기침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민서는 그 소리에 가슴이 조여왔다. 작은 손으로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이 고였다. 며칠 후, 지은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으로 포장마차 일을 쉬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의 걱정 어린 시선을 받았다. 집세는 이미 밀려 있었고 생활비는 바닥났다. 민서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자신이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다음 날, 민서는 학교에서 가져온 작은 판지와 펜을 가지고 병원으로 향했다. 엄마를 살리기 위해 돈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골목길을 지나 병원 앞 인도로 나선 민서는 쭈그리고 앉아 판지를 펼쳤다. 손에는 떨리는 펜, 마음에는 간절한 바람. 제발 엄마를 살려주세요. 민서는 조심스레 적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몇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쳤고 어떤 이들은 무심히 지나갔다. 하지만 한 할머니가 멈춰서더니 작은 돈뭉치와 물 한 병을 민서에게 건넸다. 이거 마시고 힘내렴.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하고는 골목으로 사라졌다. 민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의 작은 친절이 그녀에게 희망의 불빛이 되었다. 오후가 지나고 해가 저물어가면서 민서의 손은 아프고 몸은 지쳐갔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다. 엄마의 생명을 지키는 책임은 이제 자신에게 달려 있었다. 그녀는 판지를 꼭 쥐고 다시 사람들의 발길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했다. 바깥 세상은 냉혹했다. 어떤 사람은 지나치며 코웃음을 쳤고 어떤 이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민서는 머리를 숙이고 자신을 숨기듯 조용히 앉았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엄마를 살려야 한다는 단 하나의 신념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때 골목 건너편에서 낯익은 소리가 들렸다. 민서의 눈에 들어온 것은 비에 젖은 고급 정장을 입은 한 남자였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민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순간 민서는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다가오며 물었다. 이렇게 비 오는 날에 혼자 뭐 하고 있는 거니?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를 살려야 해요. 돈이 필요해요. 남자는 눈빛이 흔들리며 멈칫했다. 그 순간 민서는 본능적으로 그의 눈 속에서 깊은 슬픔과 익숙함을 느꼈다. 오래전 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사람, 잊혀진 시간 속의 기억이 그 눈빛에 담겨 있었다.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문을 열었다. 민서야. 민서는 놀라서 얼굴을 들었다. 눈앞의 남자는 바로 그녀가 어렸을 때 자주 듣던 이름, 은호였다. 아, 아빠. 민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눈에는 믿기지 않는 눈물이 고였다. 비가 내리는 인도 위에서 10살 소녀와 남자의 재회는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심장을 울렸다. 은호는 민서를 부드럽게 안으며 말했다. 민서야, 걱정 마, 아빠가 여기 있어. 민서는 아빠의 품에 안기며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 속에는 지난 7년간의 공허와 외로움, 엄마를 향한 걱정,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던 희망이 모두 담겨 있었다. 은호는 민서를 안고 그녀의 판지와 돈 상자를 바라보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는 결심했다. 반드시 지은을 살려야 한다고. 비에 젖은 골목길, 소녀의 간절한 눈빛은 은호에게 지난날의 모든 죄책감과 후회를 상기시키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은호는 민서를 부둥켜 안은 채 좁은 골목길에 잠시 서 있었다. 비가 잦아들며 공기가 한층 차갑게 느껴졌다. 그는 민서를 안심시키려 했으며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민서야. 아빠가 엄마를 꼭 데려갈 거야.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이 남아 있었다. 엄마가 병원에서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그리고 자신이 가진 건 고작 몇만 원밖에 없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은호는 민서의 손을 잡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발걸음이 무겁고 마음이 급했지만 수년간 쌓인 공허와 죄책감이 그를 더욱 빠르게 움직이게 했다. 병원 앞에 도착하자 민서는 입구에서 숨을 고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여기 있어요. 엄마 방은? 은호는 병원 안내판을 확인하며 말했다. 2층, 심장내과, 203호. 걱정 마, 민서야. 아빠가 바로 데려갈게.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은호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민서는 가끔 그를 바라보며 왜 7년 동안 사라졌는지 묻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엄마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병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지은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과 약해진 몸짓이 은호의 마음을 찌르듯 아프게 했다. 지은, 은호는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눈을 살짝 뜨며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오랜 시간 잊고 있던 감정이 스치듯 지나갔다. 은호, 목소리는 약하고 희미했지만 그 안에는 놀라움과 혼란이 섞여 있었다. 민서는 옆에서 두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은호는 민서를 침대에 조심스럽게 앉히며 말했다. 민서야, 아빠가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지은은 은호를 바라보며 눈물이 글썽였다. 지금 나타난 거예요? 7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은호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했다. 지은아, 모든 게 나의 잘못이야. 그때 사라질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지금은 너와 민서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민서는 혼란스러웠다. 아빠가 왜 갑자기 나타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안도감이 스며들었다. 은호는 지은을 꼭 잡고 병실 안의 의료진에게 다가가 상황을 설명했다. 지은은 긴급 수술이 필요해요.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최고 수준의 치료를 원합니다. 의료진은 잠시 놀란 표정이었지만 은호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 모든 준비를 신속하게 시작했다. 민서는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며 작은 손으로 판지와 돈 상자를 꼭 잡았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모은 돈이 은호가 해결해줄 큰 문제 앞에서 얼마나 작은지를 실감했다. 하지만 민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엄마를 살려야 한다는 강한 신념이 있었다. 그날 저녁, 은호는 민서를 데리고 근처 편의점에 들렀다. 민서는 아빠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안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긴장감도 감돌았다. 민서야, 이제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처리할 거야. 민서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의 작은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다. 지은은 긴장과 불안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은호와 민서의 손을 잡으며 용기를 얻었다. 은호는 의료진과 함께 수술 계획을 재확인하고 최상의 조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점검했다. 그는 자신의 재산과 권력을 동원해
병원 내 최고 전문가들을 모으고 필요한 의료 장비를 점검했다. 민서는 병실 밖 복도에 앉아 작은 손으로 민서의 가방을 꼭 잡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난 7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엄마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를 떠올렸다. 눈앞에 있는 은호와 병원, 그리고 곧 시작될 수술이 민서에게 새로운 희망과 동시에 두려움을 주었다. 수술이 시작되자 시간은 천천히 흐르는 듯 느껴졌다. 은호는 복도에서 걸음을 멈추고 시계를 계속 확인했다. 민서는 옆에 앉아 조용히 아빠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은호는 민서의 작은 손을 꼭 쥐며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모든 것이 잘 되기를.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면서 은호는 조급함과 불안을 느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확신이 있었다. 지은을 구해야 한다. 이제는 어떤 장애물도, 과거의 실수도 그의 결정을 막을 수 없었다. 병원 로비에서는 소식이 조금씩 퍼져나갔다. 지은의 상태가 심각했지만 은호의 결단과 노력 덕분에 최상의 의료진이 수술에 투입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민서는 주변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자리를 지켰다. 그녀의 작은 눈빛에는 단호함과 희망이 빛났다. 밤이 깊어갈수록 은호와 민서의 마음은 긴장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동시에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민서는 아빠의 존재가 자신의 삶과 엄마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느꼈고, 은호는 민서를 통해 지난 시간의 공허와 죄책감을 조금씩 해소할 수 있었다. 결국 수술실의 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나왔다. 지은은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고 모든 신체 지표가 안정적이라는 보고가 이어졌다. 은호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민서를 안았다. 민서는 아빠 품에서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엄마가 괜찮아요? 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민서야. 이제 엄마는 안전해. 민서는 안도감과 기쁨으로 가슴이 벅찼다. 지난 몇 주간의 공포와 불안, 그리고 자신이 감당해야 했던 책임이 이제 빛을 보게 된 순간이었다. 은호는 민서와 지은을 지켜보며 결심했다. 이번에는 절대 가족을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수술이 끝난 후 지은은 집중치료실로 옮겨졌다. 은호와 민서는 병실 밖에서 긴장 속에 기다렸다. 민서는 조용히 은호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아빠, 엄마는 괜찮아요? 은호는 민서의 눈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괜찮아, 민서야. 의사 선생님이 최고로 잘해주셨어. 하지만 안심할 틈도 없이 은호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한성그룹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다. 네, 지금 통화 가능해요. 상대방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은호 씨, 오랜만이네요. 당신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과거의 일들을 정리할 시간인가요? 은호는 눈살을 찌푸리며 답했다. 무슨 일 때문에 지금 연락한 거죠? 전화 너머에서 상대방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과거는 언제나 현재를 따라옵니다. 돈, 계약, 그리고 사람들. 당신이 피하려 했던 것들이 다시 나타났군요. 은호는 전화를 끊고 민서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직 수술 후 긴장 때문에 의식을 잃지 않았지만 은호는 이미 마음속으로 다음 단계를 계산하고 있었다.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현재의 평화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 은호는 민서를 병원 복도에 앉혀두고 조용히 말했다. 민서야, 아빠가 잠시 다녀올 곳이 있어. 조금만 기다려줄래? 민서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아빠, 어디 가요? 엄마는요? 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심시켰다. 엄마는 지금 안정적이야. 아빠가 금방 다녀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은호가 밖으로 나가자 골목길 건너편에 서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은호를 주시하고 있었다. 과거 그를 곤란하게 만들었던 인물, 장영과 그의 하수인들이었다. 은호는 7년 전에 실수를 만회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그의 가족을 위협할 잠재적 존재였다. 장현은 은호의 눈치를 보며 말했다. 드디어 돌아왔군.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겠지? 은호는 침착하게 한 발짝 물러서며 대답했다. 이번에는
절대 내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맞겠다. 장현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물러갔다. 하지만 은호는 알았다. 이 일은 끝나지 않았고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병원 안에서는 민서와 지은, 은호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지은은 아직 수술 후 회복 중이었고 민서는 아빠와 함께 있는 것이 익숙치 않아서 계속 눈치를 보았다. 은호는 두 사람을 위해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끊임없는 계산과 고민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날 밤 은호는 민서를 데리고 병원 근처 공원으로 나갔다. 민서는 아직 어린 마음에 혼란스러웠다. 아빠, 왜 7년 동안 안 왔어요? 왜 엄마랑 나를 혼자 두었어요? 은호는 잠시 말없이 민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민서야, 그때 아빠는 잘못된 선택을 했어.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아빠는 다시는 너희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민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빠가 곁에 있어도 돼요. 은호는 민서를 꼭 안으며 답했다. 응, 이제는 항상 곁에 있을 거야. 약속할게. 민서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아빠의 품에 안겼다. 그 순간 은호는 자신이 지난 7년 동안 겪었던 고통과 외로움,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씻어낼 수 있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다음 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지은의 건강 상태는 안정적이었지만 병원 관리 측에서 예상치 못한 의료비 청구서가 전달된 것이다. 은호는 병원 회계 담당자와 긴급하게 만나 이전 수술과 관련된 세부 사항과 비용을 재검토해야 했다. 민서는 병실 밖에서 불안하게 기다리며 작은 손으로 판지 상자를 꼭 쥐었다. 그녀는 자신이 모은 돈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달았다. 하지만 민서는 포기하지 않았다. 은호는 병원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장현과 그의 조직에 대비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과거의 부채와 위협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다. 동시에 그는 민서와 지은 사이에 생긴 감정적 거리도 좁혀야 했다. 은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야.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그런 가운데 민서는 자신의 작은 용기와 결단이 가족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면서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이제는 외로움과 두려움을 넘어선 강인함이 생겼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고난과 불안을 통해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용기가 무엇인지 조금씩 배우고 있었다. 그날 밤 은호는 민서를 데리고 병원 근처 카페로 들어갔다. 따뜻한 차를 나누며 은호는 민서에게 말했다. 민서야, 아빠가 예전처럼 아이들을 돌보지 못했던 건 잘못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할 거야. 민서도 힘내야 해.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아빠. 엄마랑 아빠랑 나. 함께라면 돼요. 은호는 민서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외부의 위협과 내부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장현과 은호의 과거, 그리고 병원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얽히면서 은호는 더욱 단호하게 결심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절대 가족을 혼자 두지 않고 모든 난관을 극복하겠다는 결의가 그의 마음속에 불타올랐다. 민서는 아빠와의 재회, 엄마의 수술, 그리고 자신이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용기까지 모든 경험을 통해 성장하기 시작했다. 은호는 민서의 변화와 지은의 회복을 보며 지난 7년의 공허함과 죄책감을 조금씩 씻어낼 수 있었다. 그들은 함께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병원의 새벽은 조용했지만 은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불안했다. 장현과 그의 조직이 여전히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는 민서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병실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의 뺨을 스치며 긴장을 더했다. 은호는 핸드폰을 꺼내 장현의 위치를 추적하려 했지만 조직 특유의 교묘한 장치들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다잡았다. 이번에는 단호하게 끝내야 한다. 내 가족을 다시는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 은호는 곧바로 과거 자신이 신뢰했던 몇몇 연락망을 다시 활용하기 시작했다. 은호가 과거에 쌓아둔 인맥과 신뢰가 이번에는 그의 가장 큰 무기가 될 터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결정 하나가 민서와 지은에게 미칠 영향이 걱정스러웠다.
아침이 밝자 병원은 여전히 분주했다. 지은은 회복실에서 나와 은호의 곁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눈을 살짝 뜨며 은호를 바라봤다. 은호 씨, 오늘은 좀 나아졌어요. 은호는 미소 지으며 손을 잡았다. 응, 이제 괜찮아. 아빠가 옆에 있을게. 민서는 아직 수술 후 피로가 남아 있었지만 은호의 안심시키는 말에 조금씩 안정감을 되찾았다. 그때 병원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장현의 하수인 중 일부가 병원 근처에서 은밀히 은호의 가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은호는 민서를 달래고 지은을 안정시키면서 동시에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은호는 병원 보안팀과 신속하게 협력했다. 그는 장현이 은행 거래나 법적 절차를 이용해 가족에게 접근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병원 내 모든 출입구를 확인하며 보호망을 강화했다. 그 과정에서 은호는 민서를 병원 복도 끝자리에 앉히고 지은에게 조용히 말했다. 조금만 더 힘내. 아빠가 다 해결할게. 지은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다. 오후가 되자 은호는 장현과 직접 마주칠 기회를 잡았다. 그는 장현에게 단호한 경고를 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다. 장소는 인적이 드문 오래된 창고. 은호가 도착하자 장현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장현은 은호를 비웃듯 말했다. 돌아왔군, 은호.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이유로 나타났지? 은호는 침착하게 답했다. 이번에는 내가 끝을 내겠다. 내 가족에게 다시는 손대지 마라. 장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럴 수 있을까? 과거에는 내가 나에게 아무것도 못했잖아. 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부릅떴다. 그때는 내가 약했지.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번에는 내가 주도한다. 두 사람의 대치 상황 속에서 긴장이 극도로 높아졌다. 장현은 은호를 시험하듯 조금씩 접근했지만 은호는 침착하게 몸을 낮추고 주변을 살폈다. 은호는 자신의 기술과 경험, 그리고 지난 7년간 쌓은 지혜를 총동원해 장현의 움직임을 예측했다. 결국 장현은 은호의 강한 의지와 준비된 방어에 밀려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은호는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다시는 내 가족에게 다가오지 마. 이번에는 끝이다. 은호가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민서를 안고 병실로 들어갔다. 민서는 은호를 보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겼다. 아빠, 무사해요? 은호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응, 민서야. 아빠가 다 해결했어. 이제 걱정하지 마. 지은도 은호에게 미소를 지으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정말 당신 덕분이에요. 은호는 지은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이제부터는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은호는 민서와 지은과 함께 병원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은호는 민서에게 물었다. 민서야, 오늘 하루 어땠어? 민서는 조금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아빠가 있어서 괜찮았어요. 은호는 민서를 꼭 안았다. 응, 앞으로는 아빠가 항상 지킬게.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은호는 장현의 조직이 완전히 물러가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번 경험을 통해 자신이 가족을 위해 얼마나 단호하고 준비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또한 민서와 지은이 서로 의지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순간이기도 했다. 다음 날, 병원은 평온을 되찾았다. 지은은 회복실에서 나와 은호와 민서와 함께 점심을 먹었다. 민서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엄마가 회복되니 마음이 놓여요. 은호는 민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응, 이제 가족이 모두 함께야.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 은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족 보호와 함께 과거의 문제를 정리하는 법, 그리고 민서와 지은과의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또한 그는 자신이 가족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도 명확히 알게 되었다. 그날 저녁, 은호는 민서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민서는 눈을 반짝이며 선물을 열었다. 은호는 민서를 안고 말했다. 이제부터는 아빠가 항상 곁에 있을 거야. 약속해. 민서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응, 아빠. 그 순간
은호는 7년의 공허함과 죄책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은호와 지은, 민서는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외부 위협은 잠시 물러갔지만 그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함께하는 힘을 다시금 깨달았다. 은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와도 우리는 함께 극복할 수 있다.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병원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는 서로에게 밀착되어 있었다. 은호는 민서의 손을 잡고 지은의 어깨에 팔을 얹었다. 긴 하루가 지나고 드디어 가족은 서로의 존재 속에서 안정과 평화를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닥칠 문제와 도전이 있더라도 그들은 서로의 힘과 사랑을 믿고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병원의 아침은 조용하고 평온했다. 은호는 어젯밤 긴장과 걱정으로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오늘 아침 민서와 지은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와 병실을 따뜻하게 물들였다. 민서는 침대 위에서 눈을 살짝 뜨며 은호를 바라보았다. 아빠, 오늘은 좀 나아요? 은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늘은 괜찮아.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지은은 은호와 민서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안도했다. 지난 몇 주간의 고생과 불안 속에서 이제야 가족이 함께하는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다. 지은은 은호에게 조용히 말했다. 은호 씨, 정말 고마워요. 이번 일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은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통한다는 것을 느꼈다. 수술 후 회복 과정 동안 은호는 가족과의 관계를 천천히 회복시켰다. 그는 민서가 다시 아빠에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작은 선물을 준비했고, 민서는 눈을 반짝이며 선물을 열었다. 은호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아빠가 항상 곁에 있을 거야. 약속해. 민서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응, 아빠. 그 순간 은호는 지난 7년간의 공허와 죄책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은호는 지은과 함께 민서의 학업과 생활을 챙기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은호가 민서를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지은과 함께 공원 산책을 즐기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서는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안정감과 행복을 경험했다. 은호는 민서가 자신의 존재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였다. 병원의 생활이 안정되자 은호는 지은과 함께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는 병원 근처의 작은 아파트나 주택보다 민서가 자유롭게 뛰놀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집을 찾기로 결심했다. 몇 주간의 탐색 끝에 은호는 조용하고 안전한 교외에 작은 집을 마련했다. 이곳은 과거의 힘든 기억을 지우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날, 민서는 설렘과 기쁨으로 차 안에서 뛰어다녔다. 은호는 운전하며 미소 지었다. 지은도 옆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안도했다. 드디어 가족은 함께 안전하고 평온한 환경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은호는 문을 열고 가족을 맞이했다. 민서는 뛰어내려 마당을 달리며 꽃과 나무를 탐색했다. 지은은 은호에게 속삭였다. 정말 이 집에서 시작할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은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안전하고 행복할 거야. 다신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거야. 은호는 민서와 지은을 위해 집을 조금씩 꾸몄다. 민서의 방은 핑크색으로 칠하고 동화 속 공주처럼 장식했다. 그녀는 방에 들어서자 눈을 반짝이며 외쳤다. 와, 아빠. 정말 예뻐요. 은호는 민서의 웃음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너에게 어떤 불안도, 어떤 두려움도 없게 할 거야. 지은도 작은 주방에서 은호와 함께 요리를 시작하며 가족의 소중함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끽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은호는 민서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도와주었다. 그는 민서가 과거의 상처와 불안감을 극복하고 자신의 능력과 행복을 신뢰할 수 있도록 지켜보았다. 민서 역시 아빠와 지은의 사랑을 느끼며 점점 밝고 자신감 있는 아이로 성장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은호는 민서와 지은과 함께 공원에 나갔다. 민서는 푸른 잔디밭 위에서 자유롭게 뛰놀며 작은 연을 날렸다.
은호는 민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지은은 은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정말 모든 게 잘 되었네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다. 응,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함께 극복할 수 있어. 서로가 있으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어. 그날 저녁, 은호는 민서와 지은과 함께 식사를 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음식, 서로의 이야기와 웃음이 가득한 시간. 은호는 마음속으로 지난 수년간의 고통과 분노, 불안을 떠올렸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모든 시련과 고난이 그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었다. 은호는 민서의 작은 손을 잡고 지은의 손을 어깨에 얹으며 다짐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함께야.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극복할 거야. 며칠 후 은호는 병원에서 민서와 지은을 맞이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가족의 회복과 은호의 헌신에 감탄했다. 은호는 조용히 속으로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나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앞으로는 그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을 거야. 이제 은호와 지은, 민서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과거의 상처와 불안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서로의 사랑과 믿음을 통해 치유될 수 있었다. 은호는 민서와 지은에게 매일같이 작은 기적과 행복을 만들어주며 가족이 함께 웃고 울며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마지막으로 은호는 민서를 안고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붉게 물들고 바람은 부드럽게 스쳤다. 은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이겨낼 거야. 그리고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 민서야, 지은씨야, 우리는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민서는 은호의 팔에 안긴 채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응, 아빠. 지은도 은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석양빛 속 세 사람의 그림자가 서로를 감싸며 길게 늘어졌다. 지난 7년의 공허와 불안은 끝나고 새로운 시작과 희망이 그들 앞에 펼쳐졌다. 은호는 마음속 깊이 감사하며 속으로 되뇌었다. 가족이란 바로 이렇게 서로를 지키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날 밤 은호와 지은, 민서는 함께 작은 웃음소리와 속삭임 속에서 잠이 들었다. 긴 여정의 끝에 그들은 마침내 진정한 가족으로서 다시 하나가 되었다. 과거의 아픔은 추억이 되었고 앞으로의 삶은 희망과 사랑으로 채워졌다.